6주 만에 약 정도 더 이제 한 달 반 만에 어려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아진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정도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심 아니십니까? 타임리스 바디 1기가 끝났는데요. 이 분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오늘 한번 이제 리포터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만으로 약 70세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6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외모와 기능을 갖게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노쇠하고 있는 겁니다. 노쇠하는 거를 막는 게 저속노화인데 지금은 역노화를 시키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6주 만에 이 정도 좋아지시는 거는 잘 보세요. 6주 한 달 반 만에 두세 살이 어려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아진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10년 정도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심 아니십니까? 네. 보통은 이분 같은 경우보다 더 늙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먹어야 될 나이가 먹지 않고 회춘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니어 모델들이라고 하였더라도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한다라는 건데 60대에서 50대에 계시는 분들의 자기 관리라는 게 뭐였냐면은 보통의 걷기를 뭐 10,000보 이상 하신다. 두 번째는 난 등산을 한다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약간 유산소 운동 쪽에 되게 포커싱이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 근력 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바디빌딩은 근력 운동의 한 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 중년 이후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자기한테 맞는 웨이트 트레이닝, 나한테 맞는 운동을 제대로 배울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사람마다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다 다르다. 내가 유산소 운동에 대한 능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근력적인 요소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근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높지만 가동성, 즉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종합적인 관리, 즉 밸런스 있는 신체 나이를 올리는 게 포커싱입니다. 60이라고 하는 안정지 심박수는 뭐냐면 심장이 그만큼 강력한 펌핑을 갖고 있고 1분당 긴장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적당히 뛰고 있다라는 한국에서 건강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편중되어 있다. 걷기나 등산이라고 하는, 왜냐면은 이제 50년대생들은 스태미너라고 하죠. 지구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인데 유산성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근력적인 부분, 근육에 대한 퀄리티, 관절에 대한 퀄리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유수용 감각계라고 하는 평행성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전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낮아져 있어서 근력적인 요소, 특히나 여러분들 근감소에는 근육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감소를 막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보다 근육의 퀄리티, 즉 근력을 올리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근력기 테스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배근력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근력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굽는다라는 거는 체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척추라고 하는 백본이죠. 를 잡고 있는 근육들, 엉덩이서부터 코 근육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척추에 있는 근육들이 정확하게 힘을 잘 내야만 체형적인 부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운동을 지속하실 것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몸의 어떤 기능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수정하는 능력. 이 말이 뭐예요? 막 지진 흔들린데도 나는 버틸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올라가면 뭐다? 낙상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넘어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운동도 너무 편식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는 잡곡밥을 드시듯
비빔밥을 드시듯 균형 있는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시니어 모델이시기도 하고 여러 관리를 잘 하셨지만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좀 100% 다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워낙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좋아하시셨고요. 요통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척추에 대한 강화 운동, 그다음에 코어, 파워전에 대한 근력에 대한 상승을 포커싱으로 두었습니다. 혈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혈압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제가 좀 최상학 선배님한테 많이 이제 정성을 들였던 부분이 안정시심박수인데요. 정상이 70에서 90 정도가 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아주 좋은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점수를 부여하셨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좋다 보면 뇌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 여러 가지 있는 혈관 건강이 먼저 첫 번째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 이하로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악력 같은 경우도 정상 범위에 있는데 조금 좀 떨어진다,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참 좋겠다, 요렇게 이제 보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20, 30대 때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60대가 되시게 되면 관절에 대한 가동성,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한 힘을 지탱하는 것들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력은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짧은 6주가 아니라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 걸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첫 번째 재셨을 때는 37.1이었는데 그 다음번에 쟀을 때는 41점 정도로 약 4에서 5 정도 올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척추 근육이 굉장히 약하셨었어요. 약 75, 자기 체중 정도만 당기실 수 있었는데 122 정도로 50 정도의 무게를 더 지탱할 수 있는 근력을 얻으신 거니까 자기 몸에 약 한 40% 정도 상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이분은 여기 포인트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대근력에 관련돼서도 물론 굉장히 좋은 힘을 발현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올리시는 것이 척추의 근력 이런 부분에 되게 중요하다. 요통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척추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구성들 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냥 근육 운동만 시켰냐? 아닙니다. 척추가 요통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요추가 굉장히 연약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조를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고관절에 대한 기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많이 시켰고요. 평형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약 2점 정도로 좀 약했지만은 요번에는 아마 점수가 더 오르셨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수가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보면 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균형감입니다. 하나에 편중되게 되는 순간 음식을 편중되게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걷기 왜 좋나요? 뛰기 왜 좋나요? 데드리프트는 좋은 건가요? 벤치프레스는 좋은 건가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강관리에 대한 포인트가 뭡니까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있어서 측정 근거를 바탕으로 신체 나이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내가 뭐에 집중할 건지를 명확하게 포인트를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더 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최상학 선배님 6주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근력적인 요소와 평형수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트레이닝 열심히 하셔서 더 어려진, 지금은 66세, 약 4세 정도 어리셨지만 약 5세 정도 더 어려서 9살 어린 신체 나이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좀 몇 번의 좀 수술이 좀 있었던 분들이고요. 종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김영현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관리를 했었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젊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압이 좀 높으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혈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혈관의 탄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분보다는 더 신경을 더 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 수면에 대한 3가지에 대한 조건들을 더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혈압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높았었죠. 정상 범위보다 높았지만은 나중에는 정상 범위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혈압을 유지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시심박수 자체도 원래보다는 좋긴 하셨지만은 87에서 76으로 약 10 정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압과 안정시심박수가 안정되다 보면 좋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피로도가 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심장이 덜 일을 하기 때문에 과긴장 상태에서 해방되는 장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 전에 이렇게 심장에 대한 부분들, 춥고 이러기 때문에 겨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더 안 하게 되거든요. 가을철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아래인 근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력 운동이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시니어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키도 크시고 근육량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한 쪽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약 5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악력 5를 올린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근력은 평균적인 나이보다 한참이 떨어져 있었다. 보통의 평균이라고 하면 한 120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평균 이상까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50에서 60 정도 증가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진 건 어디죠? 평행선입니다. 처음에 2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10점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 발 들고 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평형성이나 근력은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근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신경계가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계의 그 정보 전달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뭐가 좋아졌을게요? 아마 뇌파를 찍어보시면 뇌의 기능도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몸과 뇌의 상호작용이 좋아졌다는 걸로 평가내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좋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약해진 근력을 우선 또 향상시켰다 이고요. 병을 겪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체에 있는 체력들을 많이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 투병을 한 1년 반 정도 하셨는데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나에 있는 세포들이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경계, 근육계, 혈관계에 있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복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더 젊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다시 땡겨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때 이제 좀 컨텐츠 보시고 잠 좀 많이 안 주무시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수분 더 많이 섭취하는 거, 커피 조금 줄이시는 거,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나이를 어리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평행성적인 부분들. 그래서 신경계, 뇌와 몸에 대한 상호작용을 올려서 이렇게 나이가 어려지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만보 걷기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요.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등산 좋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 유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유산소성 운동만 증가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유산소성 증가에다가 또 채식까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백질 결손이 있게 되면 근육량 떨어지게 되고요. 근육량 떨어지게 되면 근력이 같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의 퀄리티 같이 떨어지면서 평형성도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운동하시는 거, 건강관리하시는 거, 신체 나이 어리게 하시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씨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하면서 TV 방송도 나오시고 동안 외모, 동안 몸매에 대해서 방송 나오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웰리스 사관학교의 또 크나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려요. 보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50대 몸매입니까? 40대 후반의 몸매입니까? 거의 뭐 룰루레몬 모델이라고 봐도 할 만큼 굉장히 섹시한 바디를 갖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운동 기능도 너무 좋으셨고요. 지금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여기 와서 가리켜도 되실 만한 신체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실제로 워낙 관리를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봤더니 이제 뭐 필라테스 자격증까지 따신,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여기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 한국 여성들이 하는 운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보통 요가나 필라테스, 러닝 같은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나라는 쉐입이 청순한 걸 굉장히 좋아하죠. 20년 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소녀시대 보시면 스키니진 굉장히 유행이었고요. 굉장히 근육까지 녹이면서도 마른 몸매를 갖는 부분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WHO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근감소증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처음에 오셨을 때도 근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혈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정상 범주 안에 있었어요. 정상 범주였고 안정지 심박수도 너무 퍼펙트하죠. 이분한테는 어떤 심장적인 부분보다는 나이도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평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근력과 평행성은 같이 유지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가동성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정현 씨와 같은 관리된 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되게 잘 되신 분들은 가동성,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유연하고 좋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도 내 신체 나이에 대한 균형감에 대해서 좀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시다시피 필라테스나 요가를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가동성은 이미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로 놔뒀던 거는 근력과 근육의 증대였습니다.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셨으나 근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평균 이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를 굉장히 많이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이유고요. 영상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부분이 포커싱이었습니다. 근데 또 근력 운동이라는 것도 바디빌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전혀 아니고요. 내 몸에서 정확하게 가동 능력과 전반적인 근력, 근육의 퀄리티를 좋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올렸습니다. 대근력 같은 부분들도 처음에 얼마였죠? 48 자기 체중 정도인데 이때는 74로 약 30-40%도 올랐죠. 30kg 정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처럼 심장이 좋고 마른 몸매이더라도 전체적인 지금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약한 근력에 있었기 때문에 근력적인 요소를 더 많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쉐입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힙에 대한 근육들 더 많이 포커싱을 주었습니다. 척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대둔근이기 때문에 둔부의 근력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근육의 사이즈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섹시한 몸매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렸고요. 특히나 몸에 대한 쉐입이 예전처럼 빼빼마른 엉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뒤쪽 라인, 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힙, 골반, 허벅지까지 떨어지는 근육량들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현 모델님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고 더 아름다운 몸매를 원했기 때문에 힙, 그 다음에 햄스트링, 척추 라인에 이르는 이 몸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좀 디자인이 좀 들어간 트레이닝을 드렸다. 결국 내가 원하고 균형감 있는 이 두 가지들을 잘 믹싱해서 다음 버전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피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여성이 남자보다 이제 스킨 자체가 얇기 때문에 더 빨리 그 환경에 더 쉽게 피로감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은 남자보다 생애 주기가 좀 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성이 이제 생리를 시작했다가 폐경기에 왔을 때 이 호르몬의 이 분비나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호르몬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근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으로 연결하기도 좀 쉬운 케이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강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순 가련형을 미인의 상으로 잡았고 20대 때 왔을 때는 소녀시대 분들 스키니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원푸드 다이어트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굶어서 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영양결핍을 통한 다이어트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나 진피층에 있는 탄력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진피층을 잡고 있는 근육들도 약화되다 보니까 더 흘러내리는 몸매가 됐겠죠. 그러니까 근력이라는 게 단순히 내 몸의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뼈와 근육을 잡아주고 있는 위에 있는 피부들의 콜라겐 합성도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총합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없었고 무작정 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런 회사들이 되게 돈을 또 많이 벌기도 했었죠. 마라톤 굉장히 좋고 중요한 운동입니다. 심장에도 좋고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이렇게 과도한 지구력
운동으로 편중되게 되면 건강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라톤을 지금 나가시는 것보다는 근력을 조금 더 올리시는 거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은 마라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100으로 두지 마시고 마라톤을 즐기시되 나머지 50은 균형감 있는 신체 나이를 형성하는 나머지 부분들, 근력이라든지 평형성이라든지 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꼭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포커싱으로 하는 건 어떠한 스포츠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화를 지탱하는, 노화가 일어나는 체력범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분에 균형을 주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다? 균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대회들, 스포츠들도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여러분들 휴식 구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좋아졌을 때 약 6주 정도는 유지하신 다음에 다시 또 신체 나이를 어리게 만드는, 즉 계단식으로 천천히 좋아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체중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체중이 떨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60kg에서 55kg까지 뺐다라고 쳐볼게요. 더 빼고 싶어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55kg 한 3개월 유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에 젊으신 분들, 몸 만드시는 분들은요, 바디빌딩만 하느라고 몸이 되게 타이트하고 굳어지고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스포츠라기보다는 내 삶 안에서 균형감 있는 에너지와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뒀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줌으로써 나의 신체의 나이를 더 어리게 만드는 목표를 지녀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한편으로만 치중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시 균형감 있게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종합적인 관리, 즉 밸런스 있는 신체 나이를 올리는 게 포커싱입니다. 왜냐하면 근력전에 만약에 고혈압이 있다, 저는 근력 높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근력을 높이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텐시티라고 하는 나의 몸에 있는 역량을 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실 수 없는 질환이 있으신, 당뇨나 고혈압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래서 내 나이보다 지금 15살 많으신 분들은 이 포인트가 아니라 아마 위에 포인트를 먼저 좋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뒤로 갈수록 한 살 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5살에서 10살 미만이면 굉장히 영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신체 나이 한번 궁금하시다면 직접 참여해 보셔서 평가 받아보시고 6주간 솔루션을 통해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시니어 모델 세 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체 나이가 궁금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한번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개인 레슨 받는 건 너무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제가 하루에 뵐 수 있는 고객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AI와 디지털 시대로 이제 접목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이 앱을 만들기 전에는 다 글로 써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동 로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만 있으면 회원님한테 맞는, 스스로에게 맞는 운동 로직들이 컨텐츠가 같이 나갈 겁니다. 근데 혼자 하기 외롭기 때문에 기수별로 모아서 우리 이런 목표에 같이 함께 달성해 봐요 라고 하는 사회성까지 사관학교로 있게 된 거고요. 주차마다 저희가 또 달성해야 되는 목표량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젊어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도 보실 수 있고요. 솔직히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벼워졌다, 머리도 맑아졌다, 요즘에 눈도 피로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겁니다.